문득 귀에 익어 있던 파도 소리가 다시 일식되며 정신이 들었다.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은 바닷가. 하지만 전과는 달리 하늘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나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내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2시? 이곳에 도착했을 때로부터 적어도 5시간, 아니 7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오랫동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고 있었기 때문인지 편안간 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이런 날에 노숙을 했으니 두통 때문에 잠시 중심을 잃은 나는 바닥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에 닿은 건 바닥이 아닌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었다. 하나, 둘, 셋, 넷. 많이도 마셨네. 마실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새삼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마셨으니 기저들 안 할려야 안 할 수가 있나? 멍하니 술병들을 보고 있으니 이곳에 온 이유가 다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공병들 사이에서 반쯤 남은 술병을 찾아 들이켰다. 차갑게 식은 술이 조금씩 목구멍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얼어 있었던 몸에 다시 열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남은 술을 단숨에 끝까지 베어버렸다. 인생 마지막 소주의 맛은 쓰고 차가우며 맛없었다. 그래도 마지막 술인데 위스키처럼 비싼 거 좀 마셔볼 걸 그랬나. 나는 술병을 공병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다음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했던 바다는 어느새 짙은 어둠을 머금고 일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 바다가 파도를 타고 울렁이는 것을 보고 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젠장, 무섭다. 정말이지. 무서워 미쳐버릴 것 같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저 어두운 바다에 삼켜지면 어디까지 빨려 들어가게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이 바닷속은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매섭게 들이닥친 파도에 실려 난 얼마나 멀리 떠내려갈까? 이대로 파도에 떠밀려 간다면 저 일렁이는 파도들 따라 흘러가 시신도 찾지 못하겠지. 술을 몇 병이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살갗에 직접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앞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한 발짝씩 물러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파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한 걸음 두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무언가 밟고 헛디뎌 앞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나는 순간적으로 발을 박차고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 어려워 잠시 눈을 감고 누운 채 숨을 골랐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통증은 가라앉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잡념들은 한 가지의 생각으로 정리되어 갔다. 바다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이 든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분명 죽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점을 인정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죽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막상 죽으려니 그럴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했다. 이러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나도 꼴사나워서 헛웃음이 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어. 아이씨,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대체 언제 온 거지? 누구세요? 저 알아요? 아니요. 제가 그쪽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혼자 확 넘어지더니 미동도 없길래 죽었나 싶어서 보러 왔죠. 근데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멀쩡한가 보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죽었나 싶어서 보러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지? 일본 불량배들이나 입을 것 같은 화려한 점퍼에 싸가지 없는 말투. 그리고 희미하게 나는 담배의 향. 양아치인가? 딱 봐도 학생 같아 보이는데 나한테 무슨 볼 일이지? 설마 삥 뜯으려고? 내가 취한 걸 보고 접근한 건가? 요즘 애들은 무섭다더니.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고등학생? 뭐 졸업한 지는 꽤 됐죠? 미안한데 나 돈 없어. 예? 나 돈 없다고. 용돈벌이 하려는 거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와, 아저씨 초면인데 되게 무례하시네요. 사람 대하는 걸 잘못하거든.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가겠지. 만약 정말 선의로 온 거였어도 도움은 필요 없다. 죽으러 온 마당에 도움은 무슨. 그럼 구경은 다 했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일어날까?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틀은 순간 허리에서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까 등으로 잘못 넘어져서 그런가?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저기 잠깐만. 뭐요? 다시 길가로 돌아가던 여자애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뒤돌아봤다. 미안, 나 좀 도와줘. 아까 넘어질 때 허리로 넘어져서 그런지 힘이 안 들어가네.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일으켜 줄래? 아저씨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네. 에휴, 그대로 있어봐요. 미안해. 미안해야죠 그럼. 아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사람이 그리 돼요? 어? 와, 이게 다 몇 병이야? 설마 여기 있는 거 다 아저씨 거예요? 많긴 하네. 이렇게 마시면 간에 구멍 같은 거 안 뚫려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뚫린다 해도 이제 별로 신경 안 써. 왜? 아저씨 여기 죽으러 왔죠? 뭐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 만경도가 딱히 낭만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혼자 이런 곳에서 늦은 밤까지 만취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또래의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보통은 중년의 아저씨들이거든요. 확실히 이곳 만경도는 마포대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자살 명수로 유명한 곳이다.
바다가 거칠고 깊어서 한번 빠지기라도 한다면 웬만해서는 살아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어봤었는데 직접 보니 그 말이 더 와닿았다. 맞아, 죽으려고 여기 왔어. 확실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곳에 몸을 던지면 여기서 끝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용기가 더 안 나더라고. 아이러니하네요. 여자애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죽으려는 이유가 뭔데요? 또다시 무거운 질문이 그 애의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왜 죽으러 왔냐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다. 어릴 적 나는 그쪽에 약간의 재능이라도 있었는지 또래들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었고 그 나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 내게 자존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만화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기까지도 그 꿈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교는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다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나는 미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학과에 진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1학년이 끝나고 군대에 입대해 그렇게 또 2년이 지나 전역을 했을 때쯤 생각이 다시 선명해졌다. 역시 만화가를 해야겠다. 이듬해 나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꿈을 위해 학교를 나와 작은 방을 하나 구했다. 건설 현장과 편의점 알바를 밤낮으로 돌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방세와 학원비를 내가며 그림을 그렸다. 힘들고 외로울 때는 죽기 살기로 노력해 결국 프로의 꿈을 이룬 수많은 만화가들을 떠올리며 다시 펜을 들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럴 리가 없는데? 기계 고장인가 싶어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카드를 넣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오늘이 분명 월급날일 텐데 잔액이 부족하다니?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봤다. 15일. 날짜는 분명히 오늘이 맞다. 혹시 점장님이 깜빡하신 건가? 지금까지 점장님이 입금을 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점장님이라고 실수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나는 연락처에 저장된 몇 안 되는 번호들 사이에서 점장님의 번호를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예 점장님, 그 다름이 아니고 이번 달 월급 말인데요. 네? 아니요. 아예 돈이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점장님께서는 확실히 보내셨다는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 거지? 나는 곧바로 ATM기에 다시 카드를 넣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갔다. 출금 4,500원, 입금 184만 4천원. 출금 1,000만원. 머리가 새하얘졌다. 출금을 했다고? 그것도 1,000만원씩이나? 나는 돈을 꺼낸 기억이 없다. 통장 카드도 애초에 나한테 있다. 설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니 갑자기 심장이 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돈만은 절대로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 돈에 손댔어? 머리가 지끈거려 온다. 뇌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머릿속이 간질거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놔.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중요한 돈이야. 설마 벌써 쓴 건 아니지?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그거 다 사입이라고, 가짜라고. 그게 나한테 어떤 돈인 줄 알아? 그 돈 내가 남들 놀러 다닐 때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개처럼 모은 돈이야. 그런 돈을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내쳐 던졌다. 바닥에 처박혀 액정에 금이 쩍쩍 갈라져버린 핸드폰을 발로 수십 번 찍어 밟았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봐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뇌가 간지럽다.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린 기분이다. 머리를 열어 그대로 내릴 꺼내 솔로 팍팍 문질러버리고 싶다. 집을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 열심히 하는 모두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다음엔 내 차례겠지, 다음엔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틴 지가 벌써 4년이다.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봤고 끊임없이 노력해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집을 나온 뒤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 듣게 된 사실인데 내가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간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다들 그렇게 믿고 살지 않나?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도대체 다 무슨 의미지? 지금껏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물 터지듯 머릿속에 밀려들어왔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하수구 쪽으로 달려가 속을 개어냈다. 전봇대의 기둥을 붙잡고 한참 동안 속을 개어내고 고개를 들자 더 이상 뇌가 간지럽지 않았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 생각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본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코너를 돌자 오래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특별한 것 없는 차였지만 낯이 익다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 안에서는 지독한 향냄새가 감돌았다. 방금 전에도 기도하러 다녀오신 건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자주 타던 차였지만 그때의 추억은 지독한 향냄새에 대해 가려져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켜 목적지를 입력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러 왔지. 결과적으로는 죽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찾아올 만하네요. 무슨 뜻이야? 오해 말아요. 이번 건 나름 위로였어요. 너 위로가 서툴구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여자애는 그렇게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 뭐 하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아저씨가 온 이유랑 엇비슷해요.
죽기엔 딱 좋은 섬이니까. 무슨 이유로 죽으려 했는지 이유가 조금은 궁금했지만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여 더 말을 걸지 않았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나저나 이젠 어떻게 하지? 차가운 바닷바람에 술캔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면서 도피하려 했던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보란듯이 집에서 뛰쳐나온 그 뒤로 인생이 엇갈린 것 같다. 그때부터 가족과도 세상과도 점점 멀어졌다. 이룰 수도 없는 꿈을 꾸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 한들 내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아저씨,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하려 할 때 여자애가 정적을 깼다. 어? 아저씨는 돈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복합적이지만 뭐 큰 관련이 있긴 하지. 나는 꿈도 돈이 있어야 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아저씨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왜 돈이라도 주려고? 나는 자주 섞인 대답을 건넸다. 순간 정적이 일었다. 뭐지? 뭔가 말실수를 한 건가? 여자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왜 그래? 농담이었어. 돈 달라고 안 해. 나는 당황해서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진지하게 던진 질문에 너무 무심하게 대답해서 그런 건가? 줄게요. 뭐라고? 제가 준다고요, 그 돈. 한 2억이면 될까요? 하지만 당연히 공짜는 아니에요. 저랑 계약 하나만 해요.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나한테 2억을 주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가 내뱉은 허무맹랑한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그러면 진짜 돈을 주겠다고? 초면이 나한테? 애초에 돈은 있고? 죽은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돈이야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그렇게 의심되시면 없던 일로 하고요. 아니, 싫다는 건 아닌데 오늘 처음 만난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의심되는 건 당연하잖아.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데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뭐 굳이 말로 안 하셔도 그래 보여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아저씨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2억이라는 게 혹시 내 장기값은 아니지? 아저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그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관심 있으면 내일 찾아와요. 내일 오시면 알려줄게요. 어디도? 지금은 밤이라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주변에 너울상해라고 있어요. 거기로 점심때까지 찾아오시면 돼요. 너울상회다. 굉장히 오래된 가게일 것 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일하는 건가? 너 내가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저한테 이상한 짓 할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안 그럴 거지만 그럼 문제 없겠죠. 그리고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한다면 돈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건데. 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 운동했었으니까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편이 아저씨한테 좋을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당돌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자, 그러면 여자애는 이제 자리를 떠나려는 건지 빙글하고 뒤로 발걸음을 돌렸다. 생각 한번 해봐요. 느끼신다면 내일 뵐게요. 잠깐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왜 나야? 여자애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동질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남긴 여자애는 그대로 뒤돌아 걸어갔다. 아,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못 들었네. 그렇게 여자애와 헤어진 나는 주변의 술병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차로 돌아왔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나는 죽으러 이곳에 찾아왔지만 죽는 게 두려워 죽지 못했고, 그러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생명부지의 여자아이를 우연히 만나 내 사연을 들려주며 하소연을 하니 대뜸 자기 일을 도와주면 2억을 준다고 했다.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선의도 베풀 만한 호의라고 하기에는 2억은 너무 큰 액수다.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을 준다 했어도 말이 안 되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엔 그 여자에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낯선 사람을 굳이 찾아가 재미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나버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물론 그런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여자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해코지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여기에 뭐 하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생각해보니 그 애도 나처럼 죽으러 이곳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렇게 돈도 많고 이쁘장한 애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설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건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한 의뢰를 하고 그 대가로 2억을 주려는 거라면 그 의뢰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경찰에 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돈이 절박해 이곳을 찾아오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큰돈을 쥐어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2억짜리 부탁이다. 진한 중범죄의 냄새가 난다. 만약 그 애가 죽으러 온 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저질러야 하는 범죄라면 분명 의뢰 내용은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겠지. 아니면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해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려나? 전형적인 복수국 영화 같은 전개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내일 알려준 장소 찾아가면 바로 납치당해서 부모님께 몸값을 요구한다거나 인신매매를 당한다거나. 생각해보니 요즘은 범죄를 저지를 때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나 할머니처럼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을 섭외해서 접근하는 상대가 의심하지 않게 한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그 여자애가 접근했을 때 나도 별 의심 안 하고 이야기를 나누긴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아니, 그럴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 음,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차 안에서 혼자 망상해봐야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솔직히 걔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일 가보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지. 그냥 무언가 부탁을 하는 거라면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설령 이 모든 게 거짓말의 사기라 할지라도 모든 걸 놔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 시점에서 별 타격은 없다. 그리고 그 범죄적인 일에 휘말리는 거라면 그땐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하긴 어차피 죽으러 온 건데 상관없나? 익숙한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들었다. 뭐야? 몇 시야 지금? 어제 대차게 밟아버린 핸드폰은 액정에 수많은 금이 생겨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완전히 나가버렸네. 나는 잔뜩 금간 화면을 계속해서 두드려가며 겨우 알람을 껐다. 이렇게 아침부터 울리는 알람이면 편의점 교대 시간인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윽고 어제 일들이 기억났다. 그래, 이제 출근은 안 해도 됐었지. 기다리실 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휴대폰이 어제 망가져서 연락을 드릴 수도 없다. 끝까지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구만. 나는 고장난 핸드폰을 들고 차문을 열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구름 한 점 떠다니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로 짭짤한 바다 냄새를 잔뜩 쉬는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 상황을 비웃듯 쓸데없이 좋은 날씨를 보자 괜히 착잡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무가 잔뜩해서 우중충하니 좋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너울상회해라고 했나? 분명 어제 거기 주변이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어디 있었나 기억해보려 했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으니 별 수 없나.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하지? 헤맬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나는 해변에서 나와 사람이 다닐 법한 해안가 길목으로 걸어갔다. 너무 무작정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시간도 있겠다. 조금 걸어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봤자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지. 음, 음, 어, 없다. 너울 상에는 고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주치지 못했다. 뭐지? 여기가 이 정도로 시골이었어? 물론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기는 했지만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길래 말을 걸지 못했다. 아마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이겠지. 아니 그보다 길을 잘못 든 건가? 한참 돌아다닌 것 같은데 몇 시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직 어딘지 감도 안 잡힌다. 혹시 진짜 거짓말을 한 건가? 애초에 너울상이라는 곳이 없었더라면 말이 되는데. 여자의 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될 때쯤 저 멀리 다른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저기요, 선생님. 멀어서 잘 안 들리나? 저기요.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큰 목소리로 그들 부르자 그가 뒤돌아 보았다. 혹시
길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신가요? 여자아이? 오늘은 아이는 고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아무래도 이 근방에 미아가 있는 것 같다. 어, 오늘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저 혹시 그럼 걸어오시다가 너울상이라는 슈퍼 못 보셨나요? 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애초에 이쪽 길이 아닌가? 나는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내 너울상회의 간판을 볼 수 있었다. 너울상회는 정말로 내가 출발했던 곳에서 정반대 길로 몇 분만 걸으면 나오는 곳에 있었다. 와,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어딘가 억울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잘 찾아왔으니 된 거겠지? 나는 너울상해 쪽으로 걸어가다가 카운터에 졸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어제 만났던 그 여자애다. 어서 오세요. 인사가 왜 의문문이야? 어? 뭐야, 진짜 왔네요? 너가 여기도 찾아오라고 해놓고 너가 놀라면 어쩌니? 아니, 당연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너가 어제 오라 그러지 않았어? 생각 바뀌었으면 돌아가고. 또 죽으러 가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온 김에 일이나 좀 도와줘요.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혹시 성함이... 신명훈. 그런데 어차피 아저씨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렇긴 해요. 그래도 같이 일하기 전에 이름 정도는... 아, 그러고 보니 아직 한다고는 안 했었나? 아저씨, 일하러 온 거 맞죠? 2억이나 준다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돈이 절박하거든. 그러면... 오늘부터 아저씨를 고용하게 된 서연이라고 해요. 죽는 날까지 잘 부탁해요. 자신을 서연이라고 소개한 여자애는 입꼬리에 살짝 올린 채 손을 내밀었다. 죽는 날까지라. 굉장히 부담되는 대사긴 한데 그래, 나도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은 나는 적당히 대답하며 연희의 새하얀 손을 잡았고 연희는 내 손을 꽉 잡고선 이리저리 한두 번 흔들고선 놓아주었다. 그래서 나한테 시키려는 일이 뭐야? 아, 맞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드디어 어제부터 우려하던 시간이 와버렸다. 2억짜리 일이면 분명 합법적인 일은 아닐 테고 복수일려나? 나는 아직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칠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아니면 정말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가? 저 애가 연장을 들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랑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달려서 도망치기엔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아유, 차를 끌고 올 걸 멍청하게 걸어와가지고. 여기 있네. 연희는 가게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다. 자, 여기요. 이거 받아요. 응? 이게 뭐야? 보면 몰라요? 걸레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나도 보면 알지. 걸레? 뜬금없이 걸레는 왜? 혹시 부탁한다는 게 뒷정리인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걸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걸로
뭘 해주길 원하는 거야? 예? 당연히 청소죠. 진짜 걸레 처음 봐요? 청소? 네, 청소요. 혹시 청소해야 하는 게 사람? 네? 아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연희는 표정을 잔뜩 찡그리며 되물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단순히 청소만 하면 2억을 준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창고에 뭐 시체라도 치워달라는 거 아니었어? 아저씨, 저희 그냥 없던 일로 할래요? 아저씨 슬슬 좀 무서운데? 연희는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렇잖아. 그런 특수한 청소가 아니고서야 그런 거금을 준다는데 이상하지. 너만 무서워? 나도 무서워서 그래. 아저씨는 제가 무서워요? 원래 궁지에 몰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무서운 일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게 유리창 좀 닦고 쓰레기 비우고 잡다한 청소나 좀 해주세요. 진짜 그것만 하면 돈을 준다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제가 호구도 아니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 그러면 진짜 오늘 하루만 딱 나오고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저씨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죠? 그럼 저는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수고 좀 해줘요. 뭐야, 가게는 어쩌고? 어차피 손님 안 와요. 부탁 좀 할게요. 뭐 하는 애지? 진짜 그냥 이러고 간다고?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제 잔뜩 쫄아서 걱정하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희가 맡긴 첫 의뢰는 가게 청소였다. 이러면 내가 어제 고심하던 의미가 사라지잖아. 아니, 아직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은 청소부터 할까? 나는 연희가 주고 간 마른 걸레를 집어들었다. 이 아이가 청소라는 걸 알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하잖아.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가게 안은 매우 더러웠다. 먼지는 자기들끼리 쌓이고 뭉쳐져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회전초밥처럼 굴러다녔고 천장에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거미줄들만이 잔뜩 쳐져 있었다. 이런 곳에서 그렇게 팔자 좋게 졸고 있었던 거야? 생각했던 자살 방법이 폐렴으로 죽는 건가? 그래, 뭐 까라면 까야지. 그 큰 돈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일로 불평을 하겠어? 검은 먼지들이 전부 걷어져 카운터의 유리장이 본연의 색을 찾아갈 때쯤 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 끝났어요?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슬슬 내려오면 될 거야.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아저씨가 한 거예요? 너 혹시 가게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었니? 청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하시던 가게에 몸만 온 거라서 청소는 안 한 지 10년도 넘었을걸요? 그러니까 가게 꼴이 이 모양이지. 아니, 그럼 10년도 더 된 곳에서 청소도 안 하고 어떻게 있었어?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서요. 와, 카운터가 이런 색이었구나. 덕분에 이 걸레는 죽었어. 아무리 받아도 때가 안 빠져. 그럼 버리면 되죠. 저기 창고에 청소용품은 많아요. 근데 아저씨, 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거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군대에 있을 때 맨날 청소만 엄청나게 시켰거든.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느는 법이죠.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네? 아, 연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자 잠시 어색한 정막이 감돌았다. 또 괜한 이야기를 했네. 이런 분위기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자 연희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연희는 멋쩍게 카운터를 손끝으로 몇 번 쓸어내리더니 나를 보며 물었다. 내일? 오늘 할 일은 이게 다야? 아저씨, 지금 밖에 해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러고 보니 주변 풍경이 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건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 그러게요. 저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내일도 오실 거예요? 돈 받으려면 와야지. 좋아요, 그럼. 오늘은 퇴근하셔도 돼요. 내일 봐요. 연희는 내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새까매진 걸레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여기 2층에서 사는 건가? 집에서 가게까지 안 돌아다녀도 되고 좋네. 일은 일단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뭐 하지?